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느덧 윤석열 검찰청장의 임기도 5개월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윤 청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도 다음 달인 3월이면 최종 종료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버텨온 거죠. 온갖 비난과 비판, 그리고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며 지독하게 버텨왔는데요. 이게 아니면 진짜로 사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러워도 참겠다며 버틴 결과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화가 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인가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만 관대한 대한민국 검찰청장. 아니, 나경원 일가에 대해서도 관대하죠. 순간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저희에겐 한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시효가 다 지난 거래.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래. 지난 2020년 9월 21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신도 관여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고 말하는데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판매와 정비, 수출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이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하는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다 지난 거라고 말합니다.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 최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알아봤단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다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윤 청장의 가족, 측근 수사는 총 4건이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윤 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김건희와 최은순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 이 사건들도 나경원의 13개 범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리 처분처럼 한 방에 면죄부를 주려고 벼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들이 하나씩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개고 덮으려고 그 자리에 그토록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 그리고 새롭게 출범될 중대범죄수사처에서 반드시 윤석열 일가 측근에 관련된 사건이 재수사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 국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손절이라는 말로 새해 인사를 건넨 구순의 정치템을 추호 선생의 덕담에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 연휴도 끝나기 전에 설 민심 이야기를 하며 문재인 정부 손절이라는 발언은 애잔하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오죽 급하면 이럴까 싶다가도 정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가 싶어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구순이면 손주 재롱을 보고 집에서 여유로운 말년의 생활을 즐기실 때인데 현업 정치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오죽 힘이 드실까 싶은 거죠. 이 낡고 구태한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가 제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이유가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더 욕먹기 전에 떠나라. 김 위원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4번이나 현 집권 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거대 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180석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분의 민심은 어디에서 들은 걸까요? 혹시 TK와 부울경의 민심만을 들은 건 아닐까요? 설 연휴 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6%로 조사됐는데요. 다시 1년 전 지지율로 회복한 겁니다. 임기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놓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손절이 대세라는 추호 선생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위반이 뚜렷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해결하는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위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 세력이 알고 보니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도 많았다며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민심에 대해서도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며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이었다며 당 쇄신을 지속하고 꾸준히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민심은 대체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걸까요? 카더라라고 말하면 끝인가요? 아무 근거도 데이터도 없는 소설 같은 자기 주장을 믿어줘야 합니까? 저도 설 연휴 여론을 조사했더니 국힘당 해체를 주장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고 22대 국회에서는 해체시키겠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었습니다. 근거요? 제가 주장하니 그게 근거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값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빠져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이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추호 선생은 나이값을 못하고 있는 거죠. 소설 좀 그만 쓰시고 나이값을 좀 했으면 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라 이런 얘기예요. 세금 폭탄, 주택가격 상승, 뭐 성폭력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적에 뭐 당연히 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